어머니의 이름은 이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수님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엄마였고, 누구 아내였고, 누구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그냥 이수님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식들이 알았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편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30년 동안 명절마다 싸운 진짜 이유. 아무도 몰랐던 그 이유가 편지 한 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싶어지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버스로 2시간 떨어진 작은 읍내에 박씨 집안이 살았습니다. 삼남 일녀, 위로 아들 셋의 막내딸 하나인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씨, 어머니 이수님 씨, 슬아의 큰아들 철수, 둘째 영수, 셋째 기수, 막내딸 미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명절마다 싸웠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똑같이 싸웠습니다. 발화점은 항상 달랐습니다. 어떤 해는 며느리 한마디가 문제였고, 어떤 해는 아들들끼리 돈 이야기를 꺼낸 게 문제였고, 어떤 해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울었고, 자식들은 어색하게 집을 나섰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명절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서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워지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뭔가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 다들 먹기는 먹는데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젓가락 소리만 달가닥달가닥 나는 그 분위기. 그러다 어느 순간 한마디가 나오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불이 붙고 그 불이 꺼지고 나면 다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명절 말이에요. 박씨 집안의 명절이 30년 동안 딱 그랬습니다. 이수님 씨가 돌아가신 건 2022년 봄이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오래된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마지막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입원한 지 2달 만이었어요. 자식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분이었으니까요. 병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고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수님 씨는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표정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잠드는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미선 씨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면서 나는 왜 엄마가 평온해 보이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 것 같았다고.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을 써뒀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우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49제가 끝나고 가족들이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나누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추렸습니다. 어머니 방은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화장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핸드크림이 있었고 작은 거울에는 손주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시들어버린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거였는데 입원하신 이후로 아무도 물을 안 줘서 말라버린 거였습니다. 미선 씨는 그 화분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어요. 화분 하나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다는 게 슬펐다고. 큰아들 철수가 낡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을 때 맨 밑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언제 쓰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겉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영수, 기수, 미선에게. 엄마가. 철수는 한동안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대요. 뭔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읽으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러다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넷이서 어머니 방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철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받침이 가끔 틀리고 띄어쓰기가 엉망이었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철수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한 번도 못한 말이 있어. 죽기 전에 써놓으면 언젠가 보겠지 싶어서 이렇게 쓴다. 엄마가 왜 명절마다 그랬는지, 왜 그렇게 자주 울었는지 너희는 아마 모를 거야. 엄마도 오래 몰랐어.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다. 엄마가 뭘 원했는지. 엄마는 밥상 앞에 같이 앉고 싶었던 게 아니야.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엄마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였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한 번만 물어봐 주는 거였어. 철수 목소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영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수님이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수님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 항상 누구 엄마, 누구 아내였지. 명절이 오면 그게 더 심해졌어. 다들 모여서 웃고 먹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부엌에 있었거든. 거기서 혼자 전 부치면서 생각했어.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아무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아빠도 너희도 한 번도. 그게 서러웠어. 밥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었어.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었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힘들었어. 엄마는 명절마다 그 느낌을 견뎠던 거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들으셨나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 밥상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작 나만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이수님 씨만 느끼신 게 아닐 겁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수십 년째 그 외로움을 부엌에서 혼자 사귀고 계셨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철수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는 너희가 나빠서 그랬다고 생각 안 해. 너희도 그냥 몰랐던 거겠지. 엄마도 말을 안 했으니까. 말했으면 됐는데 왜 말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나 봐.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못했어. 미안하다 얘들아. 그리고 고맙다. 이수님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당신 이름을 쓰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수님으로 서명하셨습니다. 넷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손에 들린 편지지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종이가 떨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은 채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기수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미선은 울음소리조차 안 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한참 뒤에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엄마 이름이 뭔지 알면서도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철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꽃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상은 모르겠어. 기수는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알면서도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불러드린 적이 없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이 뭘 좋아하셨는지,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셨는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 어머니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면서도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니를 김정순이라고 불러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꿨는지,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수님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수님 씨 같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을까요? 1940년대, 1950년대에 태어나서 배고픔과 전쟁과 가난을 다 겪고 결혼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분들. 그 세대의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습니다. 딸이고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엄마였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꿈이 뭔지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었고 힘들다고 말할 자리도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였습니다. 버티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참는 게 어머니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가장 원했던 건 비싼 선물도 해외여행도 큰 집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한 번만 궁금해 주는 것, 그 한 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그날 저녁 자식들 넷이 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불도 안 켜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TV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철수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들어가서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주변으로 빙 둘러 앉았어요. 철수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박만수 씨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박만수 씨가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TV도 껐습니다.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박만수 씨가 편지를 읽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한 줄 읽고 잠깐 멈추고 또 읽고 또 멈추고. 자식들은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철수만 봤습니다. 박만수 씨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이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났는지 5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박만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 딱 그 네 글자였습니다. 나도 몰랐다. 그런데 철수는 그 네 글자에서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나도 외로웠다는 말,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말.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좋아도 말이 없고 슬퍼도 말이 없고 미안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쁜 남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게 약한 거라고 배웠고,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50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지만 이수님이라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자식들은 아버지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좋아하셨는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몰랐던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파편처럼 조각조각. 어머니가 꽃을 좋아했다는 건 알았어요. 매년 봄이 되면 마당에 뭔가를 심으셨으니까요. 특히 봉숭아를 좋아하셨어요. 손주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어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했다는 건 알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면 설거지하면서 콧노래를 하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바다를 좋아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진첩에 바다 사진이 유독 많았으니까요. 젊었을 때 한번 가보셨는지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바다에 가신 사진이 없었어요. 단 한 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왜 트로트가 좋으세요? 바다에 가고 싶으세요? 그 한마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서 없는 취급을 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해야 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선이 그날 밤 오빠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철수가 오래 그 말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랑은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은 표현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을 한 번만 꺼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첫 명절이었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달랐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명절 아침이면 기름 냄새, 파 냄새, 전 굽는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날은 그냥 빈집 냄새였습니다. 누구도 그 냄새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느꼈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들이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앉아서 전을 부치던 자리,
부엌 앞 작은 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다들 피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머니 자리였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 처음으로 다들 같이 앉았습니다. 박만수 씨도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 해숙이 국을 떴습니다. 박만수 씨가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잘 먹겠다. 다들 같이 먹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고, 아직 여기 있다고,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고. 밥을 먹는 동안 기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박만수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 걸 왜 묻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다. 너희 엄마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거든. 자식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신기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중매로 처음 만났는데 첫날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 내가 박만수라고 했더니 만수 씨라고 불렀어. 당시에는 남자한테 이름을 부르는 여자가 흔치 않았는데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박만수 씨가 잠깐 먼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좋았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좋았어. 미선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로맨틱한 거잖아요. 박만수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먹어라. 그랬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명절에 처음으로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설이었어요. 이번에는 기수가 전을 부쳤습니다. 박만수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해숙 며느리 옆에 서서 뭘 도울까 물었습니다. 해숙이 잠깐 놀랐다가 나물 좀 담아주시겠어요? 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서툴게 나물을 담았습니다. 틀렸는지 해숙이 다시 담았습니다. 박만수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기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기수가 나중에 미선한테 이랬답니다. 나 아버지가 웃는 거 처음 봤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명절 오후에 손녀가 박만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었어요? 박만수 씨가 잠깐 손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기타 치고 싶었다. 손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가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라디오에서 기타 소리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집이 가난해서 배울 수가 없었어.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박만수 씨가 웃었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그날 2번이나 웃었습니다. 이수님 씨가 그 장면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울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됐다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오래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달라졌을까요? 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안 됐을까요? 편지가 없었으면 영원히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었으면 됐어요. 누군가 먼저 물어보는 것. 엄마는 뭐가 좋아요?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우리는 왜 그 한마디를 못할까요?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면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그런 말을 안 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 기다렸습니다. 편지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한 번만 물어봐 주는 거였어.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명절마다 이유 모를 눈물이 됐습니다. 이유 모를 싸움이 됐습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이 됐습니다. 이수님 씨 편지의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말했으면 됐는데 왜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나 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나 봐. 이 문장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원하는 게 있었는데 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라는 게 있었는데 바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눌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눌러온 건지, 그 무게가 이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수님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원하는 게 있는데 말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신가요? 힘든데 힘들다고 하면 약한 것 같아서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원해도 됩니다. 바라도 됩니다. 엄마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니까요. 다시 이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박만수 씨는 요즘 손녀한테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주 한 번씩 손녀가 오면 같이 앉아서 연습한답니다. 아직 코드 하나도 제대로 못 잡지만 연습한다고 합니다. 기수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기타 배워서 뭐 하실 거예요? 박만수 씨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트로트 좋아했잖아. 한 곡만 칠 수 있으면 산에 가서 치면 들리지 않을까? 기수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미선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미선아,
아버지가 엄마한테 기타 쳐주려고 배우신데 미선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먼저 물어봐 줬으면 진작에 나왔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달라진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대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한 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편지가 이 가족한테 처음으로 물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기 쉽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기타를 치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된 손녀는 이제 할아버지를 다르게 봅니다. 그냥 무섭고 말없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릴 때 라디오에서 기타 소리 들으면 가슴이 설렜던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아버지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물어보는 것. 그게 이 집을 바꿨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 편지를 처음 읽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뭔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니시던 복지관이었어요. 거기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미선이 강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수업에서 쓰신 글이 있으면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서랍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왔습니다. 이수님 씨가 2년 동안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쓰신 것들인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이러셨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애들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미선이 그 일기들을 집에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오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이수님 씨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안동에서 자랐던 이야기. 강이 가까이 있어서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놀았다는 이야기.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못 다녔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 중매로 박만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봐줘서 좋았다는 이야기. 결혼하고 나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서 이상했다는 이야기. 자식들을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 근데 가끔 밤에 혼자 부엌에 있을 때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좋았다는 이야기.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수님이다. 봉숭아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한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됐다. 근데 자식 넷을 키웠으니까 선생님보다 더 많이 가르쳤는지도 모른다. 나는 잘 살았다. 욕심은 하나 있다. 죽고 나서라도 내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수님, 이 이름으로. 미선이 이 일기를 읽고 나서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수님 씨, 저 왔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미선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못했을까? 너무 간단한 건데. 그냥 이름 하나 불러드리는 건데. 그걸 왜 한 번도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직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세요. 요즘 뭐가 좋으세요? 요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릴 때 어떠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이수님을 깨웁니다. 당신은 그냥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는 것, 그걸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수님 씨의 자식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안 물어봤냐는 게 아닙니다. 물어볼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겁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그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세요. 이수님 씨, 194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19에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아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2022년 봄에 세상을 떠나신 분. 봉숭아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셨던 분.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던 분. 한 번도 이수님으로 불리지 못했지만 평생 이수님이셨던 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수님 씨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수님들을 그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당장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꼭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말없이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받으시는 분이 느끼실 겁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름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걸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화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공간이 이수님들을 기억하는 곳이 됩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가신 분들을 이름으로 기억하는 곳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오늘 꼭
전화 한 통 하세요. 고맙습니다.